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축구 팬이라면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듣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지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감독이 이끄는 팀이 전승으로 조 1위를 했다. 이 문장만 보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대표팀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이 놀라운 성과의 주인공은 한국이 아니라 머나먼 타국 베트남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는 순간 한국 축구 팬들은 박수를 쳐야 할지 한숨을 쉬어야 할지 알 수 없는 묘한 감정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트남 U23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말 그대로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조별리그에서 요르단을 잡고 키르기스스탄을 잡더니 마지막 경기에서는 개최국이자 디펜딩 챔피언인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쓰러뜨렸습니다. 결과는 1대0 승리. 스코어만 보면 아슬아슬해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 승리로 베트남은 3전 전승, 조 1위라는 성적표를 손에 쥡니다. 흔히 말하는 죽음의 조에서 나온 결과였습니다. 누구도 쉽게 베트남의 조 1위를 예상하지 않았고 대부분은 8강 진출만 해도 성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그 모든 예상을 비웃듯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조별리그를 통과했습니다. 이 장면이 더욱 한국 팬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팀을 이끌고 있는 감독이 바로 한국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에서는 끊임없는 비판과 전술 논란에 시달리던 지도자가 해외 무대에서는 전혀 다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너무도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를 돌아보면 이 승리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사우디는 홈 관중의 열광적인 응원을 등에 업고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기술, 피지컬, 경험 어느 하나 베트남보다 뒤지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많은 팀들이 이 상황에서 라인을 내리고 버티기만 하다 결국 무너집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달랐습니다. 단순히 내려앉아 버티는 축구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선수비 후역습이었습니다. 수비 블록은 단단했고 공간 관리가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사우디가 볼을 소유하는 시간은 길었지만 결정적인 찬스는 쉽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더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벤치의 판단이었습니다. 비기기만 해도 8강 진출이 확정되는 상황이었지만 감독은 안전한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기 흐름을 읽고 과감하게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후반 19분 완벽한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교체 투입된 선수가 골을 넣는 장면. 축구에서 이보다 더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없습니다. 적재적소의 교체, 정확한 타이밍, 그리고 선수의 역할 수행. 이 한 장면에는 감독의 준비 과정과 철학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많은 한국 팬들이 TV 앞에서 그 장면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는 이런 장면을 못 보지? 이 경기는 단순한 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베트남은 이 승리로 조 1위를 확정 지으며 대진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만약 조 2위로 올라갔다면 8강에서 일본을 만나야 했습니다. 아시아 무대에서 늘 까다로운 상대,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부담이 큰 팀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경우의 수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지도 않았고 기적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실력으로 사우디를 꺾고 당당하게 조 1위를 차지하며 일본을 피했습니다. 말 그대로 스스로 꽃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한국 축구와의 비교는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마지막 순간까지 경우의 수를 계산합니다. 다른 팀 경기 결과를 기다리고 누군가가 도와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달랐습니다. 자신들의 발로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이 차이가 지금 아시아 축구에서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팬들은 점점 더 실감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축구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조직력, 투지, 그리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축구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화려하지 않지만 팀으로 움직입니다. 한 명이 무너지면 옆에서 커버하고 한 명이 뛰면 나머지가 공간을 메웁니다. 반면 한국 축구는 어떨까요? 선수 개개인의 이름값은 여전히 아시아 최고 수준입니다. 유럽 무대에서 뛰는 선수들도 많고 잠재력 있는 유망주들도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팀이 되지 않습니다. 경기 내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보이지 않는 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김상식 감독의 베트남 성공은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국내에서는 전술이 없다는 비판을 받던 감독이 해외에서는 조직력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선수 교체 하나, 경기 운영 하나에 역시 감독이 다르다는 평가가 따라붙습니다. 이 장면을 보며 한국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씁쓸한 농담이 오갑니다. 한국 감독은 수출용이 더 낫다.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웃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걸까요? 왜 한국에서는 실패한 지도자가 해외에서는 성공 신화를 쓰는 걸까요?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 기대치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한국 축구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클지도 모릅니다. 감독에게 주어지는 권한, 선수와의 관계, 그리고 단기 성적에 집착하는 분위기. 이런 요소들이 감독의 색깔을 지워버리는 건 아닐까요? 베트남에서는 감독이 팀의 중심입니다. 전술 철학이 분명하고 선수들도 그것을 신뢰합니다.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아도 방향성이 옳다면 기다려줍니다. 그 기다림이 지금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베트남은 8강을 넘어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상대는 UAE 혹은 시리아입니다. 결코 쉬운 상대는 아니지만 지금의 흐름이라면 누구도 베트남을 얕잡아 볼 수 없습니다. 선수들의 눈빛은 이미 달라졌고 팀 전체에 자신감이 넘칩니다. 붉은 유니폼으로 가득 찬 관중석,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선수들, 그리고 벤치에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는 감독. 이 조합은 지금 아시아 축구에서 가장 위협적인 그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 한국 축구의 현실은 여전히 답답합니다. 연령별 대표팀부터 A 대표팀까지 시원하게 이겼다고 말할 수 있는 경기가 얼마나 있었는지 떠올려보면 쉽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경기 후에는 늘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과정은 나쁘지 않았다. 가능성은 봤다. 하지만 팬들은 이제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김상식 감독이 베트남에서 환호하는 모습은 한국 축구 팬들에게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하나는 자랑스러움이고 다른 하나는 씁쓸함입니다. 한국 지도자의 능력이 증명됐다는 자부심과 왜 그 능력이 한국에서는 빛을 보지 못했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겹쳐집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감독의 성공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축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베트남의 승리는 축하할 일이지만, 동시에 한국 축구에게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언제쯤 계산기가 아닌 실력으로 다음 라운드를 확정짓는 축구를 보게 될까요? 감독이 경기를 지배하고 선수들이 그 계획을 완벽히 실행하는 장면을 언제쯤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베트남의 붉은 물결이 아시아를 덮고 있는 지금, 한국 축구는 그 장면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 속에는 분명한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이런 씁쓸한 비교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